네,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하는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그러자 중국에서 미국의 보복 제재를 가하겠다고 맞받았는데 참 이거 바람잘 날 없는 이 미중 갈등. 오수근 중국 산동대학교 객자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수근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예,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예, 어수선한 시국 그럭저럭 잘 보내고 있습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없애는 행정 그 명령에 서명을 한 트럼프 대통령, 그 예정에 없던 그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중국을 또 맹비난을 했었죠. 이거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1시간 남짓 그 진행된 회견에서 중국을 60번 넘게 언급을 했다고 해요. 이게 참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서 중국을 작심 비판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홍콩 보안법 강행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코로나19를 은폐했다고도 주장을 했고요. 네. 중국의 통신기업 화웨이도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됐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성격을 고려하면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고 변죽을 울리는 그런 성격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 모든 게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화풀이의 대상이 필요하고 그것을 중국으로 삼고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네. 물론 지금 우 교수님께서 트럼프 말씀하셨지만은 또 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있잖아요. 네.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다. 이렇게 또 이제 주장을 했고 또 지난 9일에는 또 미국에서 중국이 그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그 전 현직 고위 관리 4명을 또 제재 명단에 올렸어요. 네, 이게 되게 민감한 말씀해 주십시오.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인 보스를 둔 사람으로서는 네. 이런 처신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남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고 또 위구르족을 탄압한다고 하는 이유로 중국의 전현직 고위관리 4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영유권 및 인권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발끈했습니다. 당장 그 중국이 7월 초에 정말 매우 엄청난 반격을 미국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언론들은 이것을 별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심각한 의미를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국에서 어떤 걸 공격했습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영국의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영국의 석유 메이저 회사로부터 원유를 구입했는데요. 300만 달러의 원유를 구입했는데 그 결제 대금을 미국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은 여태까지 원유와 같은 것을 결제할 때는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위안화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즉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받고 속된 말로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미국 그럼 너네 한번 이건 어떡할래 하면서 도발적으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흔드는 그런 행위를 감행했다는 것이죠. 네. 기축통화를 이제 달러인데 이걸 이제 중국 돈으로 그렇게 이제 결제를 하면서 공격을 했다.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 봐요. 이게 진짜로. 그렇죠. 기축통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무역이나 금융 거래를 할 때 그렇죠. 가장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통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현재는 미국 달러가 유일한 기축통화인 것이죠. 그런데 원유 시장에서 대금을 그 화폐로 결제했다는 것은
기축통화의 관문을 넘어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을 쉽게 룰을 깼다는 겁니까? 그렇죠. 미국이 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독보적인 지위를 건드리고 들어왔는데 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지금 미국은 아직 이에 대한 반격 조치는 내세우지 않고 있는데요. 예. 분명히 엄청난 반격이 나올 것이고 중국은 그것을 알면서도 도도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요. 과거의 우리와는 달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는 너희들이 하는 만큼 힘에는 힘으로써 대해줄 거야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왔다는 것이 너무 놀라울 지경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미국도 당당하게 중국 공산당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지 않았나요? 네,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아, 미중 참. 패권 대립은 격화일로에 있는데요. 어, 중국 공산당원에 대한 입국 비자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산당원이 누군지 정확히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인 엄포는 있을 수 있죠. 그에 대해서 중국은 현재 미국이 어떤 도발을 하고 어떤 공격을 해나올지 그걸 예의주시하면서 현재 중국의 그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당국은 연이어 일주일, 이주일 계속 미팅을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속에서 중국도 반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우리는 양측의 공방전을 너무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그 중립적인 자세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수근 교수님. 네. 미국이 이렇게까지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하는 게 뭐 언론에서들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개인적인 역정, 살아온 그 역정을 바라볼 때 오로지 자신의 개인의 이익만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람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재선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재선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재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할 그런 사람일 텐데 그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것은 중국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을 해옴으로써 미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졌다라는 그것은 미국의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관계없이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중국 대리기를 더욱 가속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홍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 네. 앞으로 뭐 홍콩의 영향력은 뭐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네,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홍콩은 그동안 미국이라든가 서구 세계가 특별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금융 및 무역의 허브로서 지내올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은 특별지, 즉 다양한 우대 조치를 다 박탈하고 나서니 홍콩이 기존과 같은 금융과 경제 허브로서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국은 일단 홍콩에서 문제를 일으킨 중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은 나갈 테면 다 나가라. 잠잠해진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홍콩이 과거의 영화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지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관을 세우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그 자유가 박탈된 홍콩. 앞으로 이 강대국들의 힘 겨루기도 계속 우리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수근 중국 산동대학교 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또 TVN 긴급 정보가 들어왔네요.